올 시즌 역시 기대 득점은 11.8골에 불과하지만 17골을 뽑아내면서 확률을 무시하고 있다. 이런 혈액이 지속될 수 있을까? 통계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지만 손흥민은 지금 거의 2년 동안 통계치, 이 확률을 비웃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안녕하세요, 볼리TV 서욱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손흥민 선수 득점왕 가능할까? 이런 리포트 영상에서 손흥민 선수 충분히 도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사이에 영어권 최고의 스포츠 전문 매체라고 할 수 있는 디 애슬레틱 역시 안 그래도 요즘 종종 손흥민 특집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손흥민의 득점왕 도전에 관해서 장문의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좀 내용이 좋아서 이번에 그 기사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두 선수의 득점 페이스나 기본적인 얘기들은 제가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디 애슬레틱에 나온 내용들만 중심으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가능성 꽤 높다, 이런 내용입니다. 상세한 통계와 분석 내용이 있으니까 끝까지 들어봐 주십시오. 디 애슬레틱의 마크 캐리 기자 최근 기사에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유력한 두 선수 손흥민과 살라를 꼽아서 이 두 선수를 직접적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약간 손흥민 선수의 가능성을 높게 보는 뉘앙스가 있어요. 명확하게 손흥민이 유력하다 이렇게 쓰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손흥민을 주어로 쓰고 비교군을 살라로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비교 문장으로 일단 이 기사 자체가 시작이 되는데요. 모하메드 살라는 벌써 8주째 오픈 플레이 득점이 없다. 반면에 손흥민은 지난 258분 동안 6골을 터뜨렸다. 무득점이 4경기가 최다입니다. 손흥민 선수 올 시즌에 중간중간에 이상한 기자가 콘테 감독한테 손흥민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우리 팬들조차도 굉장히 손흥민 선수가 부진한가 이렇게 조바심을 냈던 시기가 있지만, 출전했던 경기 기준으로 보면 4경기 무득점이 최장기간이고요. 꾸준하게 정말 골을 터뜨려 오고 있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이 기사가 이제 브라이튼전 이전에 작성이 됐기 때문에 올 시즌 리그 7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살라가 확정적으로 보이던 득점왕 경쟁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거를 명시적으로 이제 언급을 이 부분에서 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보시다시피 지금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것은 여전히 20골의 살라입니다. 엄청나죠, 올 시즌 특히 출발. 살라가 이번 시즌 이제 득점왕에 오르게 되면 통산 3번째 득점왕이 되는데요. 역대 득점왕 등극 횟수 기록에서 앨런 시어러, 또 해리 케인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티에리 앙리가 4번으로 가장 많은 득점왕 등극 기록을 갖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 보시는 대로 최근 손흥민 선수의 상승세는 그야말로 놀라운 수준입니다. 첫 11경기에서 4골밖에 넣지 못했던 손흥민 선수, 브라이튼전을 포함해도 최근 4경기 6골입니다. 아주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왔는데요. 그 사이에 살라는 좀 많이 뜸해졌습니다.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다녀오느라고 출전을 못한 기간도 있었지만 폼이 전체적으로 피로 누적 때문인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PK골을 제외하면 지난 2월달 노리치 원정에서 넣었던 득점이 살라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기록한 마지막 오픈플레이 골입니다. 이러한 현재 폼의 차이 외에도 애슬레틱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손흥민 선수의 그야말로 비상식적인 피니시 능력인데요. 여기 기사에 보시면 손흥민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그 어떤 선수 이상으로 기대 득점 XG 수치를 상회하는 득점을 기록한 선수였다. 올 시즌 역시 기대 득점은 11.8골에 불과하지만 17골을 뽑아내면서 확률을 무시하고 있다. 이런 혈액이 지속될 수 있을까? 통계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지만 손흥민은 지금 거의 2년 동안 통계치, 이 확률을 비웃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엄청난 결정력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경쟁자인 살라가 왼발슛 의존도가 높은 것에 비해서 손흥민의 양발 구사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통계치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손흥민 선수는 이제 보시다시피 오른발 8골, 왼발 9골. 굉장히 밸런스가 갖춰져 있습니다. 이런 선수 진짜 흔치 않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두 선수의 슈팅과 득점 위치 차이를 또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왼발잡이인 살라는 이른바 살라존, 오른쪽 측면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왼발로 때리는 슈팅이 월등히 많은 반면에,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딱 봐도 굉장히 밸런스 있게 좌우 불균형이 없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 보시면 이제 빨간 게 골이 된 슈팅이고 검정색은 이제 골이 되지 못한 슈팅인데요. 손흥민 선수 득점에는 작은 원에 붉게 칠해진 골들이 아주 많습니다.
기대 득점 수치가 낮은데도 골로 성공을 시킨 케이스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슈팅을 그러니까 68개밖에 안 했는데 여기서 17골을 만들어낸 거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기대 득점보다 5.2골을 더 넣은 거니까요. 이게 진짜 사기 수준입니다. 살라 자료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살라 선수는 PK골도 많이 넣었지만 여기서 보듯이 PK를 빼고도 슈팅이 손흥민 선수보다 2배가 많습니다. 거의. 기대 득점보다 골을 좀 적게 넣었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못한 수치라고 할 수는 없어요. 17골을 넣어줘야 되는 상황에서 15골을 넣은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냥 준수한 겁니다. 12골만 넣어도 되는데 17골을 넣은 손흥민 선수가 미친 거죠. 자, 에스레트 분석 기사는 남은 시즌 동안 손흥민 선수가 살라를 따라잡거나 넘을 수 있다는 뉘앙스로 글을 써내려 가는데요. 흥미로운 건 살라의 기대 득점이 실제 득점보다 살짝 높다는 점이다. 살라의 득점 기록은 뛰어난 결정력보다는 슈팅을 많이 때릴 수 있었던 사실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조금 과한 발언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살라 같은 위대한 선수한테 이렇게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이어서 이걸 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를 하더라고요. 90분당 평균 4.2슛.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에서 이제 90분 이상 출전한 선수 가운데에서 모하메드 살라가 가장 슈팅을 많이 때렸다는 거죠. 슈팅을 굉장히 많이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선수의 빼어난 기량, 팀 내에서의 위상 이런 걸 두루 좀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깎아내릴 만한 통계는 전혀 아니고요. 아무튼 그만큼 시도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살라가 많은 골을 쌓고 있다는 것을 통계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자 그리고 이어서 보여주는 이제 통계치는 두 선수의 어시스트, 그러니까 골 장면에서 누구에게 어시스트를 받았는지 어시스트를 받아서 넣은 골의 기록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손흥민 선수에게 어시스트했던 선수들의 리스트. 케인, 쿨루셉스키 이 두 명한테서만 무려 8개의 도움을 받았고요. 손흥민 선수한테 도움을 주는 선수들이 꾸준히 지금도 주전으로 뛰고 있다는 거, 최근 컨디션 또 그리고 이 수치는 브라이튼 전에 나온 거긴 합니다만 아무튼 시즌 막판까지도 꾸준히 손흥민을 도와줄 수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그 손흥민 선수와의 호흡 맞추고 있다는 거죠. 특히 하반기에 합류한 쿨루셉스키 같은 경우는 정말 몇 경기 안 뛰었는데도 손흥민 선수한테만 벌써 3도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남은 시즌 손흥민 선수가 득점 숫자를 높일 수 있는 데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만큼 인상적입니다. 반면에 살라는 손흥민 선수에 비해서 더 많은 선수들에게 골고루 도움을 좀 받았고요. 심지어 골키퍼인 알리송 선수한테 패스를 받아가지고 골을 넣은 적도 있고, 핸더슨과 아놀드한테서만 2개의 도움을 받았고 나머지는 다 1개의 도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이 안 된 5골은 페널티킥 득점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들 아시다시피 페널티킥 제외한 오픈플레이 득점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단연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요 기록 집계 이후에 날강두가 지난 노리치전에서 PK 없이 헤드트릭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널티킥을 제외한 득점 순위에서는 손흥민 선수하고 여전히 4골 차이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물론 득점왕 레이스에서 PK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올 시즌 최종 몇 골을 넣어야 득점이 될까요? 이게 또 관건인데요. 지난 11시즌 동안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리스트를 보면 2018년까지만 해도 30골 안팎의 득점왕들이 최종 1위를 차지했는데, 지난 3시즌 동안은 득점왕 골수가 22골, 23골이었습니다. 90분당 0.7골 안팎의 득점을 하면 득점왕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어요. 지금 손흥민 선수가 17골, 그리고 90분당 득점이 0.63골이니까 지금 페이스만 유지해도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 PK 없이 득점왕은 너무 좀 빡센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하시는 분들,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PK를 안 찬다고 득점왕이 불가한 건 아니에요. 여기 에슬레트 기록을 보시면 지난 11시즌 동안에 페널티킥 득점이 없이도 득점왕이 된 선수가 3명이 있습니다. 맨유의 베르바토프, 루이스의 수아레즈, 또 지난 2019년 리버풀의 사디오 마네 그렇게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나저나 수아레즈는 2014년 진짜 미쳤었네요. 페널티킥이 없이 31골. 야,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러한 수치는 이제 손흥민과 살라의 막판 경쟁 구도가 굉장히 흥미로울 거라는 것을 좀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 둘만의 전유물이 될 수는 없겠죠. 득점왕 경쟁이. 그 아랫순위 선수들 중에서도 해트트릭 한두 번 하면 금방 따라붙을 수 있는 거니까, 또 그러지 말란 법이 없는 거니까요. 에슬레트도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은 눈길을 주긴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두 선수의 경쟁으로 압축됐다고 보는 게 좀 옳지 않나. 이 분석도 이제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고, 아무튼 이 기사 나오고 한 경기 치렀으니까 이제 경기수 손흥민 선수는 6경기가 남았는데 득점왕을 위해서는 최소한 4골 이상을 넣어줘야 하는데요. 쉽진 않겠지만 기대되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지켜보시고요. 이번 주말도 역시 입중이 하니까 많이 놀러 오시고, 네, 조만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볼파